안녕, 우리는 땅끝마을 농부들이야. 옆에 대나무 보여? 이 대나무는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밭이야. 이번에 우리가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줄게. 국가 중요농업유산이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해. UN 식량농업기구는 2002년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이용, 전통지식, 농업문화, 농업경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까지 페루의 안데스 농업, 중국의 한이족 계단식농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농업지역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어. 농업의 유산 가치는 미래 세대로의 전승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가치로서 현존 가치의 유무가 아닌 장래의 유산으로서 가능성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농업유산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6월까지 16개 지역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그렇다면 농업유산이란 뭘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농어업인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 진화시켜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활동 시스템과 이 결과로서 나타난 유무형 산물로 정의했어.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으로는 100년 이상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역별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지, 경관을 통해 관광, 휴양 상품성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력도와 참여도, 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의 기여 유무, 지역의 생물 다양성도 고려해야 돼.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2년 전남 청산도 구들장농과 제주 밭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곳의 농업지역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어. 또 앞서 말한 두 곳과 경남 하동군 화계면 전통차 농업, 금산 전통 인삼 농업 시스템, 담양 삼다리 대나무 밭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인정받았어. 청산도는 전남 완도군에 속한 작은 섬으로 농경지의 경사가 급하고 토양에 물 빠짐이 심해서 벼농사를 짓기 힘들었다고 해. 청산도 농민들은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고 생계를 잇기 위해서 구들장논이라는 논 개간 기술과 지하의 통수로를 이용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한 거야.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 탓에 농업 환경이 매우 척박하고 불리해. 이 열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은 토양에서 골라낸 돌로 밭담을 쌓았어. 밭담은 바람을 막아 토양과 수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지. 전남 구례의 산수유 농업은 경작지가 부족한 산간마을 농민들이 계곡이나 산등성이, 마을 어귀 등 자투리 땅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온 삶의 지혜의 결과물이야. 이 산수유가 산동면 전체로 퍼져서 현재 700여 농가에서 약 260헥타르의 산수유를 재배하고 있어. 담양의 대나무는 특유의 탄력성으로 인해서 각종 농기구 생산을 비롯해 다양한 농업활동에 이용됐어. 한국의 대나무 분포 면적은 총 7,039헥타르인데 그중 34%인 2,420헥타르가 담양에 있다고 해. 특히 담양은 오랜 옛날부터 전국의 최고의 죽세공품 생산지로 이름난 곳이지. 담양 대나무의 역사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은 조선시대에 간행한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해. 이 책에는 담양에서 여러 종류의 대나무를 곡물로 냈다는 기록이 있어. 더불어 대나무는 값싸고 성장이 빨라 농촌 소득 증대와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도 해. 금산은 1500년의 인삼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야. 전국 인삼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인삼 재배, 가공, 유통의 중심지가 바로 금산이지. 하동군은 1200년 동안 전통 방식의 차 재배와
가내수공업 형태의 가공기술을 전승해온 한국 차문화의 중심지야. 하동군 화계면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산간의 바위 틈과 계곡 주변, 구름지 등에 차나무를 심었어. 그 결과 지리산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차 군락지가 형성된 거야. 경북 울진에는 최고의 목재로 칭송받는 금강송 1284만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금강송을 이용해 수준 높은 건축물과 예술품,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고 소나무 습기를 훼손하지 않는 생태 관광을 시행하여 금강송의 보존과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해. 부안 유유마을은 사방이 뽕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오랜 옛날부터 뽕나무와 꾸지뽕이 자생한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뽕나무를 재배해. 덕분에 뽕나무를 먹고 사는 누에들도 농약 걱정 없이 건강하게 누에고치를 생산할 수 있고 생태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 봄에는 여린 뽕잎을 채취하고 여름에는 까맣게 익은 오디를 수확해. 가을에는 하얗게 여문 누에고치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신비의 명약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를 생산하지. 울릉 화산섬 밭농업은 경사지 농업기술과 순환적 공생녹음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어. 울릉도 사람들은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울릉도의 험준한 산간지형의 급경사지까지 개간하여 밭농사를 지었어. 산림보존과 산림에서 부식된 유기물이 경작지로 공급되는 울릉도 경사지 농업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야. 또한 소와 산나무를 연계한 순환농업은 울릉도의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해줘. 경북 의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야. 이런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물이 고이는 곳마다 둑을 쌓아 못을 만들고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였어. 전남 보성은 오랜 옛날부터 차가 주요 특산품이었어. 보성의 계단식 전통 차밭은 농경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농업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았어.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성의 차밭경관을 찾아온다고 해. 전남 장흥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야생 차밭을 보존하고 있어. 또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 발효차 청대전 제다법과 은다법이 정신되고 있어. 이런 야생 차밭의 공생적 자연 경관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청대전을 만들어 온 지역 주민들의 농업 활동이 독특한 차 농업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완주 생강과 관련한 기록은 고려 현종 9년에 시작돼.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여러 고문원에는 이곳에서 생산된 생강이 으뜸이라거나 오직 이곳에서 많이 난다고 기술되어 있어. 이렇듯 완주 생강은 한국 생강농업의 대명사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민족 고유의 온돌식 생강구를 이용해 생강을 저장해온 전통을 현대까지 이어오고 있어. 경남 고성은 다우 지역임에도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해안 지역에다 사질 토양으로 비가 와도 금세 물이 빠졌어. 이런 불리한 토양 환경 때문에 고성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벼농사를 짓기 위해 논배미마다 둔벙을 조성하여 농업 용수를 공급해왔어. 이와 함께 둔벙에서 솟아난 차가운 물이 벼에 냉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 가장자리에 도구라고 하는 물기를 만들어 이용해왔어. 상주 전통 곶감 농업은 감 재배와 곶감 가공의 역사성과 전통 기술을 인정받아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됐어. 조선 초기의 여러 고문원에선 예부터 감이 많이 생산되었으며 공중에까지 진상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또한 상주의 감 재배 농가에서는 토종감 품종인 상주 동시와 전목, 탈삽 등 전통 농업 기술을 보존해오고 있어. 전라남도 강진에는 농업 용수를 공유하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5개의 연방죽이 있어. 이 연방죽은 수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은 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수리 공동체 문화를 이어오고 있어.
또한 1653년에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 중 태풍을 만나 조선에 14년간 억류된 네덜란드인 하멜이 1656년 강진 병영으로 옮긴 후 조선의 전통적인 방식과 네덜란드 공법이 결합된 수로와 담장을 축조했어. 하멜 공업으로 축조된 수로와 담장은 36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존되어 오고 있어. 가을 거지가 끝나면 연방죽에 물을 빼내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전통어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가래치기 축제도 열린대.